32쪽에 1번에 보면 지질시대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어. 지질시대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약 6억, 3억, 1억 기억나? 631 요거라고. 가를 보면 판계화 분리 시작. 이거 무조건 중생대지. 말기 때 판계화가 형성되는 것은 고생대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럼 무엇이 변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식물로는 누굴까? 거시식물이 번성했겠지. 그 다음에 생물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암, 공, 시 기억나냐?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생대에서는 2번의 대멸종이 있었지. 트라이아이스기에서 어디로? 쥐라기로 넘어갈 때 한 번. 소행성 충돌이 대부분 이유로 하고 말기 백악기에서 팔레오기로 넘어가는 과정. 신생대에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그것도 운석 충돌소로 유력하고. 나를 봐봐. 히말라야 산맥. 내가 산맥 외워놓으라고 했지. 이런 게 나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건 알프스 히말라야는 신생대 초기야. 정확히 찾아보잖아. 백악기 말부력부터 형성이 됐어. 야, 중생대는 누구였어? 와우, 멋진데? 고해라고 알아? 고해? 고해라는 노래 몰라? 근데 선생님 때도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 그 노래를 그렇게 불러. 어디야? 이랬나 이러면서. 고생대가 에팔레치아다. 에팔레치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미국,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그러면 중생대는 누구라고? 서부에 있는 거. 산 안드레아스 산맥, 산 안드레아스 산층 경계로 쭉 분포한 거. 북에서 남으로. 로키 산맥이랑 저쪽 칠레에서 쭉 아래로 형성된 거. 안산암이 만들어지는 곳. 맞아. 안데스 산맥이 형성될 때 만들어진 암석이 안산암 아니야. 아이 정말. 산맥이 형성되는 것도 알아도.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신생대기고 대형 곤충, 양치. 그럼 누구야? 고생대지. 이때가 에팔레치아. 알았어? 뭐 그때 가서 외우면 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그때 가서 어려운 걸 공부한다고. 자, 가의 지층에서 공룡이 발견될 수 있어. 중공은 앞만 봐도 변화가 시급해. 기억나냐? 맞죠? 나에는 빙하기가 없었어. 여러분, 나가 언제야? 신생대잖아. 3기 있잖아, 3기. 빙하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 유일하게 중생대야, 중생대. 알았어요? 다음에 지질시대의 순서는 누굴까? 일단 고생대 다, 중생대 가, 나. 정답은 4번이야. 알았냐? 이해 갔지? 그 다음에 2번 봐봐. 현생 누대 동안 생물 과해 멸종 비율과 대멸종이 일어난 시기 ABC를 나타냈어. 우리가 6억, 3억, 1억을 알고 있으면 이것들을 대충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4억에서 3억 사이에 있는 멸종식이 있지. 그 다음에 A는 그럼 고생대의 초기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5억 7천만 년부터 고생대가 시작되니까 그래도 초반부란 말이야. 보통 4억하고 3억 있지. 3억에 말기 있지, 3억. 2억 7천부터 중생대가 시작돼. 그럼 3억 우측에 있는 B가 고생대 말기에 보인다라고 보면 돼. 고생대 말기가 언제였어? 페름기. 그리고 A는 언제였지, 니네? 오실 때. 알았어? 그런 거야. 고기가 바로 초기. 그 다음에 페름기 쪽이 언제? 후기. 말기죠. 자, 그 다음 C는 언제냐? 1억 년 근처인데 1억이 안 됐지. 그럼 뭐요? 7천만 년 전 신생대 초기 아니야. 그게 중생대 말기 정도 되고. 그 중생대 말기라고 봐야죠, C는. 대멸종의 비율을 보면 이게 3대장이야, 3대장.
그 다음에가 누구였냐? 이 ABC 말고 바로 2억 전반부에 있는 애 보이지? 그게 트라이알 시기 때 망한 대멸종 시기. 알았어? 그리고 4억과 3억 사이에 뭐 있어? 뼈 쪽 하나 솟은 거 있잖아. 그게 대봉기야, 대봉기. 알았냐? 이렇게 대충은 알아도. 알았어요? 자, 대멸종의 수는 고생대보다는 중생대에 그나마 적었죠. 고생대가 훨씬 많았어요. 뾰족뾰족 나온 거 보세요. 5대장 빼고 잔뜩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대륙 이동이 심했단 말이야. 지각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구의 지질시대 중에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성이 엄청 많았어요. 와서 충돌, 운석 충돌이. 여러분, 저 위에서 돌고 있는 운석이요. 땅바닥에 떨어진 운석이고요. 그 전에는 뭐 소행성이에요. 소행성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게 타고 땅에 떨어진 게 운석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운석이 한 20cm, 30cm만 되더라도, 알겠습니까? 저 위에는 한 7, 80m 되는 돌멩이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타가지고 그 정도 된 거죠.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어류가 크게 번성한 시기, 그럼 언제입니까? 고생대잖아요. 여러분, 고생대는요, 척추동물이 육상에 진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말기 때 나타나죠. 대부분 바닷속에 있었다고, 어류로. 그것도 뭐, 갑주어.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시시기 대멸종. 아, 판기하 형성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비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고생대 말기니까. 얘는 운석 충돌에 관련이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한 과정인데요. 바다 때문에 두 지역이 격리됐죠. 이 격리설의 일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자적 유전자 재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알았니? 유전자 형성이 나와서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체군이 형성이 되겠죠. 기억, A와 B의 유전 정보는 당연히 다릅니다.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종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진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당연히 종이 분리됐으니까 종이 분류가 되면 다양성은 증가죠. 맞아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는 핀치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도 이와 같은 원리다. 여러분, 갈라파고스 군도, 옐로스톤, 하와이, 공통점이 뭐예요? 타히티. 공통점이 뭐냐고. 가고 싶어요. 일하지 말고. 하와이 하면 안 떠올라요? 지금 내가 말한 곳이 판의 경계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판의 경계도 아닌데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 불렀어요? 그래요. 열점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각 변동, 화산 폭발이 심하기 때문에 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단 말이야, 막. 어쩌면 섬 하나가 있는데 갈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그너가 거기 가서 메세의 불의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게 다윈의 진화론을 증명하는 썰이라고요. 같은 메세인데 주둥이가 다르더라는 거죠. 아니, 메세가 살고 있는데 형격히 지역에 따라 메세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이러면 유전 정보가 다른 거예요, 애들은. 알았어요? 이런 것도 새로운 종의 출현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개체군이니까. 알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네 번째, 어떤 숲에 사는 다섯 종 서식하는 높이 범위를 나타냈대요. 여러분, 서식지가 서로 다르죠? 제일 높은 곳에 사는 애가 누군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거기 니은군은 낮은 곳부터 높은 곳 쭉 살고 있죠. 그 다음 높은 곳에 비교적 존재하는 애들이 미음 개체군이에요. 맞아요? 가로축이 높입니다. 이해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서라고 해요. 나눠 산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서로 경쟁하기 싫어서 나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디귿하고 니은, 얘들은 겹치죠, 서식지가. 그럼 여기서 경쟁이 일어날 거고요. 니은하고 미음도 겹치죠. 기역과 리을도 겹치고, 일부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서로 경쟁한단 말이야. 자, 기역, 니네가 데이터를 잘 읽나 보는 거야. 기역이 서식하는 높이,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 보이죠? 누가 높아요? 미음이 높잖아요. 잘 읽었단 말이야. 기역은 맞아요.
데이터 잘 볼 수 있나 보는 거예요. 니은 높이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의 다양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무조건 외우세요. 종이 다양하면 생태계는 안정하다. 종이 다양하면. 알았니? 다음 지긋. 새의 종 다양성은 높이가 H3인 나무만 있는 숲에서 높이가 이렇게 다양한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숲에서보단 낮죠. 고르게 분포해야 결국 뭡니까? 거기서 서식하는 새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알았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36쪽으로 와보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이 단원이 뭐예요? 화학 쪽이죠. 화학 쪽. 여기는 너희들 수능을 보더라도 여기는 킬러 단원이 될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요, 이쪽에서 이 소단원에서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원래 한 문제씩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두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화학분해 쪽에서는 우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 산화환원이라는 상보적 반응을 배워요. 상호교환적인 반응. 두 번째 중화반응이라는 반응을 배워요. 마지막에 그런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의 출입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함께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는 산화환원, 결국은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 중에 일종이에요. 화학 변화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산화와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대표적으로 통합과학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니까. 알았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반응을 갖고 여러분들의 정량적, 정성적 계산을 엄청 많이 따질 수 있고요. 논리적 사고까지 따질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예전부터 기출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들이 맘만 먹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를 유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다지세요. 자, 산화환원은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내용적인 설명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산화환원을 했을 때 이온의 숫자나 이런 걸 따지러 들어가면 문제가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학 변화 중에 첫 번째 산화와 환원 반응을 조금 어려운 것까지 건드릴게요. 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산화환원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죠.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배웠죠. 산소를 얻으면 뭐라고 그래요? 산화. 잃으면 환원. 그잖아요? 전자가 관여하는 산화환원도 배웠죠. 전자를 어떻게 하면 산화해요? 잃으면 산화죠? 얻으면 환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산화하는 반응을 쌤이 살짝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거 외적인 걸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산화환원 이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 산화환원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얘들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산화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환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뭐 어느 한 물질이 산화가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물질은 환원이 되는 수밖에 없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를 붙이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재라는 말을 쓰거나 그러면 이 뜻이에요. 여기 교과에서는 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묻기 위해서 얘를 건드려요. 재는 말 그대로 물질입니다. 알았습니까? 무슨 재 이러면 산화환원 시 자신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붙여요. 무슨 말이냐? 자, 얘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저 앞에 산화제를 붙이면 남을 이 얘기예요. 자, 저게 만약에 산화제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물질을 뭐 시키는?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이거예요. 알았어? 그럼 자신은 뭐 돼야 될까? 환원돼야 되겠죠. 남을 뭐뭐 시키는 이런 물질,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산화제 이러면 자신이 뭐 되는 거다? 자, 다른 물질을 뭐 시키는 놈? 산화시킵니다. 그럼 자신은 뭐 돼야 돼요? 다른 애가 산화되면 자신은 환원되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칭해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는 어떤 반응물 중에 누구 하나가 산화된다. 그럼 걔는 무슨 제다? 환원제다. 누구 하나가 환원된다. 그럼 걔 무슨 제다? 산화제다. 이렇게 부르죠.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뭐 먹어요? 소화제 먹죠? 소화제는 자신이 소화돼요? 남을 소화시켜요? 남을 소화시키는 애예요. 쟤는 그 뜻이라고. 알았어요? 산화는 동시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반드시 반응물에서만 찾으세요. 산화되는 애, 환원되는 애는 반드시 반응물이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을 찾을 때 이 두 가지를 갖고 꼭 출발을 하십시오. 생성물이 있지 않고 누가 산화돼, 누가 환원돼 그러면 반응물이 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산화, 환원 그 첫 번째가 산소와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산소가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하는데 누구한테 출발해서 누구한테 도착하느냐거든.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산화란 산소가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산소를 얻는 것이죠. 산화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산소를 누가 보내줘? 다른 반응물이 보내줄 거 아니야. 걔 입장에서는 산소를 이렇게 보면 좋죠. 잃는다, 준다라는 표현. 얻는다, 잃는다 하자. 뭐 잃는지 주든지 뭐 상관은 없어. 산소를 얻는다, 다시 말해서 산소를 받는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얘는 산소를 준다도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산소를 받는 저 산화된 물질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런 예를 볼 수 있어요. 산화물이 있어요. 산화물이 여러분. 알았어요?
산소를 얻은 물 중에 산화물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볼까요? 산화물을. 금속이 산소를 얻으면 뭐가 돼요? 금속산화물이 되죠. 비금속이 산소를 얻게 되면 비금속산화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결합도 화학결합이란 말이지. 보세요. 금속산화물은 금속과 누구랑 만난 거야? 산소지. 무슨 결합일 것 같아? 맞았어요.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자, 비금속은 비금속과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결합일 거 아니야? 맞아요. 너네 이런 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산소 이동과 산화원도 결국은 전자 이동이었다. 이렇게 뒤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참고로 보면 금속산화물은 이런 애들이 금속산화물입니다. 간단한 조성비로 나타내죠. 그죠? 비금속산화물은 이런 애들이 비금속산화물이에요. 얘들이 수용액 속에서 무슨 성을 띠는지 보면 봐요. 수용액이 되면 얘는 염기성을 띠요, 여러분. 얘는 산성을 띠기. 여러분들이 지금 염기성과 산성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고 끝나세요. 염기라는 건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산이라는 건 수소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 그렇게 물에 CO2는 잘 녹진 않아요. 그래서 강한 산은 될 수 없지만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됩니다. CO2가 물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SO2는 황산이 될 거고요. NO2는 질산이 돼요. 근데 얘는 무슨 물질이 되냐? 수산화 나트륨이 돼요. 얘는요, 수산화 칼슘이 되고요. 알았죠? 참고로.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로 얘가 있네요. 보세요. 자, 반응물에 산화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산화물이야? 당연히 금속산화물이죠. 그죠? 얘가 얘랑 만나네요. 탄소랑 만나서 구리가 되고 CO2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계수는 이렇게 맞추세요. 구리는 하나하나 됐죠? 근데 O가 몇 개야? 2개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2가 썼구나 라고 보십시오. 그냥. 그러다 보니 얘도 2가 붙어야죠. 이렇게. 이러면 끝나죠. 자, 그때 저 위에 있는 말 잘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디귿, 리을은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뭐가 됐고 니은이 뭐가 됐는지 보라는 거죠. 보시면 기억은 어디로 갑니까? 디귿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산소를 줬다, 잃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걸 환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화학 반응식에 환원된 물질이 누구야? 그러면 기억이라고 불러야 돼요. 디귿이나 리을은 보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다? 산화가 되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은 무슨 제야? 방조제죠. 수업하는 자꾸 졸길래. 방조제다. 며칠 안 잔다 했어요. 그죠? 바로 봄이 오니까 그냥 야, 겨울 동면에 들었던 애들도 깨는 판국에 너는 자냐? 세상을 거스르고 있네. 기억이 무슨 죄야? 괘씸죄지, 그지? 환원됐잖아. 그럼 남을 뭐 시키겠어? 산화. 그래서 무슨 죄야? 산화죄. 그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참고로 얘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모르겠지만 산화제는 얘다. 앞에 개수는 안 써도 되고 물질만 쓰는 거니까. 그럼 환원제는 누굴까? 자신이 산화돼야 돼. 그래서 얘는 이거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알았니?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산소가 이동하는 걸로 산화환원을 배웠다. 다시 한번 볼까? 구리가 있는데 얘가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되었대. CuO. 자, 개수를 맞추자. O가 반응물의 원자가 두 개니까 여기다 2를 쓰게 되면 여기다 2를 쓰는 거야. 이렇게 개수가 맞은 거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본다면 디귿은 보지 말라는 거야. 자, 먼저 기억이, 자, 산소를 얻었네. 산화라 부르고, 니은은 산소를 잃었다고 보는 거야. 중요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산소를 얘가 잃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O2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잖아. 그게 끊어져서 이온결합이 된 거야, 지금. CuO로. 그러니까 O와 O 사이가 끊어진 거라고 보면 돼. 그 얘의 산화제는 누구냐고? 당연히 환원된 누구야? O2가 되겠죠. 환원제는 누굴까? 구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보는 바와 같이 어차피 화학 변화라는 건 전자가 관여하고 전자들이 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학 결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를 주고받는, 다시 말해서 굳이 산소의 이동으로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들도 전자는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배우는 게 그겁니다.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정의를 보면 산화란 전자를 잃는다 혹은 전자를 준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환원은 전자를 받는다, 얻는다 하자. 얻는다. 전자를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것도 설명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 CuO는 이온결합입니다, 여러분. 이온결합. 보세요. 이렇게 전하를 뗀 이온결합인데, 기억이 구리로 가려면 전자를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겠죠. 2 플러스니까 전자 두 개를 얻으면 구리가 될 것이고, O2-음이온은 무슨 결합하려면, 공유 결합하려면 가지고 있는 전자 두 개를 버려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O2-가 갖는 전자를 구리한테 줘버리고 산소는 C랑 공유 결합한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저런 형태. 그러면 저런 형태도 충분히 전자의 관여로 저걸 설명할 수 있다지만 가장 확실한 형태는 금속 반응이에요, 여러분. 얘가 킬러 문항이에요, 여러분.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 금속 반응이.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의 조건을 갖고 가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전자 이동과 산화환원을 물론 굳이 물 속에서 반응을 하는 걸 따지진 않을 거야. 물 외에도 찾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이온의 정량적 과정, 이온수의 정량적 과정을 따지려면 수용액을 묻는다. 항상. 알았어? 봐봐. 여러분,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을 물을 때는 이런 것도 가능을 하죠. 여러분 잘 봐봐요. 이걸 적철광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철이 이런 식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로 변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겠습니다. 누가 산화된다. 여러분 어쨌든 기억은 산소를 잃어버렸죠? 얘가 뭐 된다? 산소 잃었으니까 이건 환원이고요. 맞죠? 얘는 산소를 얻었잖아요. 어쨌든 산화죠. 앞에 개수를 맞추면 여기 5, 3니까 여기 3 붙이고 이런 끝이에요. 여기 2니까 2 이런 개수는 맞아요. 이 용광로 안에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느냐. 근데 저것도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여기 지금 F2라는 게 3가짜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두 개가 있는데 과연 몇 개의 전자를 받아야 이게 될까요? 6개잖아요. 맞죠? 6개를 받으면 철로 환원 되겠죠? 그렇다면요. 여기에 있는 CO, 다시 말해서 이 CO5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가 여기로 가서 결합을 할 거거든요. 알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에 있던 산소 결국은 어디가? 요 O2가 마이너스 O3니까 세 개가 알았니? 얘가 되는 거죠. 3, 5. 그러면 전자를 몇 개 내놔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문제는 이 아이가 얘랑 결합을 한다고요. 얘가 없었으면 이 결합은 못 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니은이 필요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결합을 기억은 환원되면 니은이 반드시 있어서 그 전자를 받아서 버려줘서 산소가 버려줘서 그 산소가 CO2가 되는 그때 철은 환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본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거 설명하려고 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얘는 자 수용액에서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 물어보려고 나온 거거든. 문제를 내기 위한 빌런이에요. 말 그대로. 자 금속 반응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속에서 반응을 해요. 이걸 명심해서 알아두세요. 수용액 속에 여러분 이온의 조건이에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조건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온수가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전하가 같은 이온이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이겁니다. 양이온 총 전하량과 음이온 총 전하량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원초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금속 반응을 볼 건데 금속이 물속에 들어가면 무슨 이온 될 것 같아요? 양이온, 음이온. 금속이 물속에 들어가면 금속은 남자예요. 남자는 양이야, 음이야? 그쵸, 양이죠. 비금속은 음이에요. 음이온 된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을 보는 건 뭐냐면 금속이 물속에 녹는다는 표현이 뭐냐? 화학 반응이 되는 거야. 전자를 내어놓는다고. 그럼 양이온이 되겠지? 잘 봐봐. 금속이란 물질이 양이온이 되려면 무슨 결합해야 되냐? 이온 결합해야 돼, 얘들아. 맞지? 금속이 전자가 이동이 되려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온 결합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금속이 아무 음이온도 없는데 함부로 전자를 내어놓을까? 안 내놓는다고. 그래서 음이온이 존재하는 수용액에서 모든 실험이 진행돼.
근데 생각을 해봐. 그 음이온이 혼자 물속에 존재할 수 있냐고. 이 원리를 보면 안 되잖아. 음이온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야 돼? 그에 따른 양이온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음이온이랑 결합을 하기 위해서 얘랑 동일하게 양이온으로 변신을 하면 전자를 줘야 되는데 음이온은 이미 전자를 받은 애잖아. 그럼 여기 전자가 부족한 애는 양이온이잖아. 그 금속과 또 다른 물속에 있는 금속 양이온과의 반응을 따질 거라고 지금. 자, 이제 말 들어봐. 이제 무슨 뜻인가?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 S가 뭐냐? 고체라는 뜻이야. 얘들아, S는 뭐라고? 고체.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으면 돼? 금속. 이렇게 하면 돼. 금속. 얘가 얘랑 있는 거야. 봐봐. 이렇게. 요 AQ가 뭐냐면 이 뜻이야. 그럼 니들은 무조건 알아도. 여러분 이거 다원자 이온이거든. 언제 배웠어? 기억이 오래됐지? 선생님이 얘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 당연히 박하사탕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박하사탕은 다 이가짜리다. 그 중에 나는 얘를 소환한 거야. 음이온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이가니까 B는 플러스 몇 가짜리란 얘기야? 이가야. 이게 이온결합이라고. 얘가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 수용액 안에. 그럼 얘는 1대1이잖아 지금. B이온 하나에다 황산이온 하나 있는 거야. 1대1이야. 숫자가 똑같이 있다고 지금. 그래 전화합이 0 될 거 아니야. 이해 가냐? 숫자가 똑같이 있어. 알겠니? 거기에 A 금속이 반응을 하는 거라면 A 금속이 반응을 하려면 전자를 내어놓아야 되잖아. 금속은 무조건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둘 중에 받을 수 있는 애가 누구냐고. 얘와 얘로 물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야. 얘는 이미 받았잖아. 얘하고의 반응성을 볼 거라니까 지금부터. 금속 A와 B이온과의 반응을 보는 게 금속 반응성이야. 만약에 봐라. 얘가 반응을 해. 반응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돼. 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게 뭘 의미할까? B이온이 A가 주는 전자를 받았다 이거야. 이해 갔어? 그럼 A라는 금속은 다시 B이온한테 전자를 줬다 이거야. 그때 얘는 뭐 하냐고? 구경한다고. 반응 안 한다고. 음이온은 여기서 지금부터 보는 금속 반응에서 음이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애야. 그런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 너네 구경꾼 이온 대표적으로 4개 뭐 배웠어? 그래, 걔들이 구경꾼이거든 대표적으로. 알았어? 근데 이 반응은 음이온들이 구경꾼이야 앞으로. 알았어? 너네 나 칼질하면서 질산도 잘 외워놔. 몇 가야? 걔들이 몇 가냐고. 얘들이 2가면 걔들은 몇 가겠어. 네가 몰라서 얘가 맞는 거야. 어디서요? 벌칙. 치욕적인 순간을 당한 거야. 야, 2가면 걔는 1가지 이 녀석들아.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질산이온, 암모늄 다 1가잖아. 질산만 마이너스 1가, 나머지 다 플러스 1가. 와, 겨울방 내내 빌런 쳐놨더니 여기 와서 까먹네. 기억은 나지? 니네 뭔지 그거. 아, 왜 기억을 잃어버려. 박하사탕은 다 몇 가?
이과. 그렇지. 니네가 일과, 이과밖에 더 배웠어. 그치? 여기서 그걸 좀 써먹자고.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고, 이게 디귿이고, 이게 리을이라면 너희들은 디귿, 리을은 보는 게 아니라고. 기역은 봐. 여기로 가면서 전자를 잃었어, 얻었어? 잃었잖아. 전자 두 개를 잃었을 거야. 얘랑 1대1 결합하려면. 알았어? 그게 산화라고. 그럼 그 잃어버린 전자 두 개를 누가 받은 거야? B이온이 받은 거라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환원이라고, 환원, 얘가. 기역은 뭐가 됐고, 산화가 되었고, 니은은 뭐가 됐다? 환원이 되었다라고 하지. 그럼 기역은 산화됐으니까 무슨 제? 환원제. 니은은 산화제라고 한다고. 이 원리를 잘 알아둬야 돼. 너네 수용액이라는 건 반드시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도 있어야 되는 거야, 조건에. 왜? 애초에 수용액에 어떤 물질을 녹이잖아. 니네 잘 봐. 네 가지 얘는 수용액을 누구로 잡은 거야? 황산비 수용액을 내가 수용액으로 잡은 건데 PSO4를 물에 녹인 거라고. 저게 용액이야, 용액. 야, 니네가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 물 되지? 그거 화학변화야, 물리변화야? 아유, 부끄럽다. 그래, 그 중학교 애들이 그건 다 물리변화라고 해. 네가 속아야 될 건 염화나트륨을 물에 이온화시키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되지. 그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그래, 그걸 화학변화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넌 이미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니? 염화나트륨도 물에 용해되는 거기 때문에 소금 물하고 똑같은 말이야. 쟤들 물에 혼합시킨 거야. 그런데 쟤들은 들어가기 전부터 양전할 땐 양이온과 음전할 땐 음이온이 딱 서로 1대1이야, 공교롭게도. 근데 2대1도 있고 1대3도 있고 이온수는 천차만별로 있을 수 있어. 근데 전체 전하압은 항상 얼마야 돼?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들은 봐. B이온하고 A 금속만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반응이 끝나든 안 끝나든 그 수용액 속의 양전하는 안 변한다니까. 음전하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갔어?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남학생 부부, 이거 부부면 이거 불륜인데, 저기 커플, 이것도 불륜인데, 그냥 들어봐. 남학생 여학생이 커플로 있는데 열쌍이 있는 거지. 알았어? 1대1로. 근데 걔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약간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다른 금속을 넣는다는 거지. 다른 남학생을 교실에 집어넣어. 걔는 그런데 얘들처럼 서로 이온으로 존재하는 애가 아니야. 알았어? 그러면 얘가 그 남학생 떨어져 있는 애들한테 전자를 줘. 얘를 내보내. 그리고 지가 들어가는 거지. 알았어? 그런데 잘 들어봐. B이온 하나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전체 남학생 수가 변하지 않았다? 그럼 들어간 애도 얘랑 전하가 똑같다는 얘기라고. 알았어? 왜? 음전하를 띈 음이온의 숫자와 양전하를 띈 양이온의 숫자가 지금 1대1이라고 본다면 둘은 전하가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 1가 1가 혹은 2가 2가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런데 그 밖에 있던 남학생이 들어와서 이온이 있는 애를 내보내려면 전자를 줘서 속출을 시켜버려야 돼. 그럼 들어온 애가 전자를 주게 되고 여기 있는 애가 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들어온 애가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럼 반응성은 뭐라고 해야 돼? 이온화 잘 된다 성질이야. 무슨 이온 잘 되는 성질? 양음. 양이온 잘 되는 성질. 자, 금속의 반응성 뭐 잘 되는 성질이라고? 양이온 잘 되는 성질이야. 그러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잃어버려야 되겠지.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질이라고. 그걸 우리는 산화된다고 그래? 환원된다고 그래? 전자를 잘 잃어버리면. 산화 잘 된다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야, 내가 지금 3개 얘기했어. 채희야, 뭐 기억나?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똑같은 말. 뭐 기억나냐고. 방금 전에 한 거 뭐 기억나냐고. 빨리 얘기해야 될 거야.
또 하나의 친구가 굴욕을 당하기 직전이야. 왜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게 뭐 굴욕이라고 그러지만 곁담 냄새를 흠뻑. 쟨 좀 이따 썩을 거야. 잘 들어. 이렇게 잘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잘 존재하는 수용액에 A 금속이 들어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이온이 된 거지. 그럼 전자를 버렸을 거 아니야? 그 버린 전자를 누가 받았다는 거야? B이온이 받아서 B금속이 된 거야. 그때 우리는 A가 반응성 크다라고 얘기해. B보다는. 황산 껴지도 않아. 구경꾼 이온이니까 A하고 B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다? A가 크다. 그럼 그 큰 이유가 뭐냐는 거야. 전자를 잘 잃어버렸다 이거지. 그 다음 양이온 됐어, 음이온 됐어, A.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밖에 안 돼. 양이온 잘 되는 성질이 반응성이 큰 거라고. 그러면 전자를 잘 잃어버려야 되겠지. 전자를 잘 줘야 되겠지. 그러려면 산화돼야 돼, 환원돼야 돼? 산화돼야 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다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같은 말. 전자를 잘 잃는다. 전자를 잘 잃는다. 그거 말을 했는데. 탈락. 양이온. 양이온 잘 된다. 마지막 남았어. 산화환원 중에? 산화. 그렇지. 산화 잘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돼. 그렇다면 속출된 B는 뭐라고 할까? 반응성이 작다고 하지. 전자 반대로 얘기하면 돼. 반응성이 작은 애의 특징? 전자를 잘? 얻는다. 환원. 잘 된다. 그럼 안 돼. 얘가 왜 음이온데. 양형이 있었으면 금속으로 속출 잘 된다라고 해야지. 음이온 안 된다니까 얘는. 얘는 절대 음이온 안 된다. 알았어? 그냥 양이온이 금속으로 속출 잘 된다. 이해 갔냐? 예. 지금 여기 있는 말들이 다 그 얘기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보이지?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이 반응이 여러분들한테 실현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을 볼게. 여기에다가 구리를 넣는 거야. 이 안에는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 요거 잘 보고 대답해. 수용액은 항상 양전화, 음전화의 합이 어때? 1대1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양이온인 얘와 음이온인 얘가 마이너스 1까지 1대1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전화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얘기해 보자. 그럼 얘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얘들이 반응을 한다 이거야. 반응을 하게 되면 구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산화됐어, 환원됐어? 산화된 거야 이게. 그 전자를 누가 받아? 은이온이 받는 거지 이렇게. 근데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우린 얘들의 식을 이렇게 쓴다고. 구리라는 금속이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한다면 이렇게 구리가 속출이 되고, 속출은 무슨, 질산은 수용액으로 산화되어 들어가고 은이 석출이 된다. 요것이 이렇게 1대2로 반응을 해야 요 개수가 맞거든. 이러면 우리는 기억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귿으로 뭐 됐고 산화되었고 이렇게 얘기하지. 질산은 수용액의 은이온은 리얼로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그렇다면 이 수용액으로 누구는 구리는 산화되어 들어오고 은은 속출이 되어서 이렇게 은 도금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은으로 속출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험의 결과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 일단 수용액의 색이야. 무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 푸른색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구리이온 때문에 그래. 구리이온이 푸른색을 띠니까. 두 번째, 수용액 속에 이온의 수를 보는데, 자, 수용액 속에서 은이온은 자꾸 줄 거야. 왜? 속출되니까. 구리이온은 늘 거야. 산화되니까. 그런데 질산이온은 어때? 반응을 하지 않는 구경꾼이기 때문에 일정하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 알았어? 특히 봐라. 구리는 2가짜리고 은은 1가짜리잖아. 다시 봐봐. A라는 금속이 B 플러스 1가랑 반응하는데 A가 2가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2개씩 반응해야 맞거든. 이런 경우에 전체 이온수가 느냐 감소하냐? 전체 양이온수는 감소를 한단 말이야. 왜? 이온 하나 생기는데 이온 2개씩 사라지거든. 맞았어? 그럼 어떻게 이온수를 계성한다? 총이온수. 전체 이온수는, 알았어? 반응 전 여기서 반응한 누구 빼면 돼? 얘를 빼면 된다고. 그럼 전체 이온수가 나와. 다시 말해서 얘가 10개 있잖아 지금. 근데 구리를 2개 넣었어. 그럼 전체 이온수는 그냥 8개인 거야. 알았냐? 2개를 빼면 된다고, 이온수가 감소할 땐. 그럼 8개가 되면 그 중에 2개는 구리이온이고 6개가 은이온이야. 합치면 플러스 10 나와. 알겠어요? 요런 관계야. 나중에 3가랑 반응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줄게. 1가하고 3가는. 알았지? 지금 요런 과정으로 내가 하나만 딱 설명할게.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들어봐. 이런 내용이다. 만약에 A라는 금속과 B라는 이온이 반응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 얘들은 전하가 똑같지. 그지?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런 걸 한번 봐봐. 여기에 이렇게 A라는 금속을 B 이온이 있는 곳에 집어넣은 거야. 그럼 분명히 반응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반응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여기에 이 빨간 색깔이 B라고 생각하자. B가 속출되겠지, 이렇게. 그지? 이 속에는 얘가 녹아 들어가고 B가 이렇게 속출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본다고. 시간이 흐른 후 수용액 속
양이온의 수는 안 변한단 말이야. 애들이 1대1이니까. 그지? 하나 녹을 때 하나 속출되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반응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봐. 금속판의 질량을 봤어. 그랬더니 이렇더래. 무슨 얘기냐? 자, 원자량이라고 그래. 누가 더 클까? 이 금속판의 질량이 자꾸 줄어. 그럼 나간 놈이 무거워? 들어온 놈이 무거워? 나간 놈이 무거워야지. 그래야 금속판이 자꾸 줄겠지. 금속판이 교실이라고 생각해봐. 한 놈 나오고 한 놈 들어왔는데 교실의 질량이 자꾸 줄면 나간 놈이 무거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세로축이 수용액 속의 밀도지. 이건 입장이 저 밖으로 바뀌는 거야. 자, 금속판이 A가 나가고 B가 들어왔는데 저 밖에 입장에서는 걔들 입장에 나온 A가 더 무겁단 말이야. 그럼 밀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걔들은. 뭔 말인지 알겠어? 수용액의 밀도는 얘를 뜻하는 거예요. 알았지? 얘들 입장에서 무거운 게 나왔고 가벼운 게 들어간 거니까. 아, 여기서 A가 A 이온으로 바뀌어도 원자량은 안 변한다, 얘들아. 왜? 전자는 원자량에서 취급하지 않거든. 전자수는. 알았어? 그러니까 A나 A 이온이나 원자량 동일해. 알겠지?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을 잘 봐야 돼. 알았죠? 자, 그게 바로 산화하는 반응의 동기성이 나오는 거 아니? 자, 근데 하나,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하나 알려주자. 얘들아, 이거는 그냥 적어놔. 이건 참고다. 너네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 얘들아, 비금속과 금속은 무슨 결합해? 이온 결합하지? 그럼 금속은 전자를 내놓지. 비금속은 전자를 받지.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되잖아? 산화환원 확실하잖아? 공유결합의 문제야. 공유결합 물질들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뭐해? 공유하잖아. 근데 이거를 산화됐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환원됐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그 공유결합 물질들의 산화환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게 나와, 얘들아. 어려운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이 자연계열을 가려고 한다면 배워야 되는 얘기지만, 알았어? 굳이 아니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내신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우위에 쓰려면 알고 있으면 좋아. 무슨 말이냐? 바로 그 공유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는 비금속, 아니 금속도 마찬가지야. 모든 원소들이 전자를 하나 공유했어. 그러면 그 땡기는 힘이 세기를 어떤 한 과학자가 정의를 해놨어. 그게 전기음성도거든. 알았어?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세. 외우지 마. 그냥 비금속이 누구보다 세다? 금속보다 세다고. 그래서 너희들 금속은 항상 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비금속은 전기음성으로 세서 항상 받는 거고. 근데 그 값을 이렇게 숫자로 써놨어. 산화수는 가짜 값이야. 상대 값이고. 알았어? 근데 이 산화수는 전기음성과 큰 원소. 그냥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 전기음성도 세기에 의해 정해진 값이야. 알았어? 정유 세기가 큰 원소가 이것으로 정의한 거야. 전기음성도 세기 차, 세기 차라고 하자. 이러면 이 결론이 뭐냐?
이렇게 가죠. 공유전자 한 쌍이니까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누구 거에서 따내 거잖아. 근데 음성도가 센 애가 완전히 가져갔다고 가정한 값이야. 그래서 음수인데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 양수인데 그게 얼마다? 플러스 1로 노는 거야. 너희들 봐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공유그래프 한 번 있잖아. 애들 둘이. 선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1, 1인데 음성도가 수수가 제일 약해. 무조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다. 이게 산화수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정의고 이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고 니들이 요것만 알아두면 돼.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예외도 있어. 예외도 있어. 근데 그냥 이것만 해. 그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쓰는 거에 따라서 내가 더 봐줄 테니까. 예외도 있어. 근데 산소는 음성도가 좀 세. 음성도가 이런 순서거든, 사실. 그러니까 비금속 중엔 얘가 제일 세,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이. 그러니까 플로린이랑 결합하면 플로린은 무조건 음의 산화수를 가져. 두 번째야, 두 번째.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전하가 있잖아. 이게 곧 걔들은 산화수야. 다시 말해서 얘 산화수 얼마냐 그러면 플러스 2야 그냥. 저기 써있는 게. 자, 세 번째 얘가 중요한데 호돈수 있지. 대문자 하나인 애들 얘는 무조건 0이야. 호돈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애들 있지. H2, O2 이런 애들 다 0이다. 알았지? 그 네 번째 산화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이걸 산화라고 불러. 산화수가 감소하면 우리는 이걸 환원이라고 불러. 자, 무슨 말이니? 얘 0이지. 얘도 0이지. 얘는 산화수가 증가했니? 감소했니? 지금. 증가했지. 산화야. 얘는 어떠니? 감소했지. 환원이야. 알겠냐? 잘 봐. 얘 금속이지. 0이잖아. 산화수. 호돈소니까. 금속은 무슨 이온밖에 될 수 없어? 양. 그래서 플러스야 얘. 무조건. 엄밀히 말하면 이가겠지. 그럼 얘는 뭐 돼? 산화됐고. 얘도 금속 양이온이잖아. 플러스일까? 환원됐잖아. 0.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자세히 더 해줄게. 결론이 뭔지 아냐? 잘 봐봐. 앞에서 말했던 이런 반응물 한번 봐라. 구리라는 금속이 산소랑 만났더니 산화구리가 되었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제일 먼저. 호돈소니까 0. 됐지? 근데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 되잖아. 맞지? 양이온 되잖아. 비금속은 무조건 무슨 이온 돼? 음이온. 그러니까 구리는 산화, 산소는 환원이라고 하는 거야.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봐봐.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 여기 되었어. 앞에 개수 2. 우리는 얘만 보면 되잖아. 기억, 니은만. 기억에 누구만 보자? CU. 왜? 여기 0이. 이게 주안점이야. 호돈소에 있는 애. 여기도 0이잖아. 금속은 양이온과 금속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양이온이고 금속이니까 무조건 뭘 거야? 환원이죠. 얘는 산화수가 감소한 거니까. 탄소는 봐라. 0에서 잘 봐. O2는 봐봐. CO2에서 O2는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럼 탄소는 혼자 플러스 4여야 돼. 그래야 물질들은 산화수합이 0이거든. 무슨 말이냐고? 이런 거야, 얘들아. 이거 다원자 이온이지. 너네 5의 산화수 총합은 얼마니? 5의 산화수 총합.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어? 4개야. 그럼 얘 산화수 얼마일까? 얘랑 합쳐서 얘 나와야 돼. 플러스 6이야, 저거. 알았어? 다시. 얘는 산화수 얼마겠냐? O3면 마이너스 6. 질소는 플러스? 이래야 합쳐서 얘가 나오거든. 이게 산화수라면 이 속에 산소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수소 하나당 얼마? 플러스 1. 합이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산화수 개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O2니까. 알았어? 그래서 산화야. 자, 하나 더. 얘들아, 이 철의 산화수 얼마겠냐? 플러스 값이겠지.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얼마야, 총? 6. 그러면 얘는 플러스 6이어야 되는데, 그게 2개니까. 플러스 3. 하나당. 그러면서 얘랑 반응해. 얘 산화수 얼마일까? C? 플러스 2야. 얘가 얘로 가는 거야. 앞에 있는 개수 보지 말고. 봐. 얘는 산화수 얼마지? 0이야, 0. 호돈소잖아. 얘만 조심하라고. 플러스 3짜리가 0이 된 거고 플러스 2짜리가 4가 된 거야. 앞에 개수는 그들이 움직인 전자수에 맞게 맞추면 되는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어디든 간에 니네가 봐봐. 얘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얘들의 공통점.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 산화수가 얼마짜리야, 다? 쟤가 존재하면 그건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쟤가 존재하면 무조건 산화환원이야. 알았냐? 다시.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무조건 쟤가 존재하면 산화환원이야. 여기 봐봐. 존재하잖아요. 0짜리야. 아이고, 미안해. 요거. 호돈수가 있으면 100% 산화환원이다. 알았어? 여러분들한테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걸 알려주는데 페이지 37쪽에 가서 니들이 가만히 봐봐. 화학 반응식이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오지? 산화원을 빠르게 부는 방법이야. 철의 재련 과정에서 보면 코크스라는 애가 있어. 그게 탄소거든. C 플러스 O2라고 되어 있지? 그렇잖아, 반응물에. 오른쪽 페이지에 C 플러스 O2 이렇게 써 있지? 체이 봤어? C 0이지, 산화수. O2 0이지? O2는 비금속이라 무조건 가면 음의 산화수를 가져. 마이너스 2. 알았냐? 그러니까 O2는 반응물에 있으면 무조건 환원이야. 그런데 탄소는 뭐가 될까? 산화야. 0이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C5로 되잖아. 일산화탄소. 그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면 탄소는 산소를 얻어 산화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O2는 산소를 잃어 환원이에요. 라고. 밑에 철광석은 지금 바로 설명해 준 거지. 생성물인 F2를 잘 봐. F2. 걔 0이잖아. 산화수. 그치? 생성물 F2는 0이지. 근데 앞에 반응물인 이용결합 물질은 F2 to O3에서 간 거 아니야. F2는 거기는 플러스잖아. 양의 산화수. 플러스가 0이 됐으니까 걔가 환원이라고. 그럼 옆에 있는 CO가 산화가 되는 거지. 알았어? 다음 밑에 화석연료의 연소 봐봐. 도시가스 주성분 메테인의 연소 봐봐. 니네 반응물의 호돈수가 누구야? O2지? 걔 0이야. 그럼 이거 산화환원이야. 그럼 O2는 어디로 가냐는 거야. 어디로? 자, CH4에서 C를 잘 봐. H는 무조건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플러스 1짜리가 4개니까 탄소는 마이너스 4여야 돼. 맞지? 걔가 CO2로 가봐. CO2. CO2의 C는 플러스 4지. 결국 걔가 산화야. 산화수는 이렇게 비금속들의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 이게 주고받았다라고 우리가 가짜로 설정한 값이니까. CH4는 CO2로 산화되었고 O2는 H2로 뭐 됐다? 환원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알았어요? 수소 연료전지 봐봐. 맨 밑에 수소 연료전지. 호돈수 떴지? H2O2. 그지? 모두 0이야. 이해가냐?
걔가 수소는 산화된 거고 O2는 환원되겠지. 자, 왼쪽 페이지 36쪽 맨 아래 봐봐. 자, 거기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무엇의 반응인가 봐봐. 얘가 무슨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이 광합성이에요, 여러분. 광합성. 자, 근데 계수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왜? C6H12에 맞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가 6이 되는 거야. 왜? 이쪽에 산소 원자가 18개고 여기도 18개가 되려다 보니 여기가 12개가 돼야 6개랑 합쳐서 18개가 될 거 아니야? 이거 계수 맞추는 건 뒤에서 배워. 자, 기억과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이거지. 누가 산화냐 이거야. 누가 산화냐. 누가 환원이고. 알았니? 보면 니들은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 CO2 보이지? 그지? CO2. 얘는 얘랑 짝을 지어야 되겠지. 여기가 C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는 뭐가 보이냐? H2 보이잖아. 맞지? 자, 그렇게 따지면 이 CO2가 여기로 갔고 H2가 여기로 갔으면 결국 산소 원자수가 몇 개인데 여기? 12개인데 여기 몇 개냐? 6개. 그럼 산소를 잃었네. 환원되었고. 그지? 여기 산소 몇 개야? 6개인데 여기 몇 개냐? 여기 가면 뭐야? 산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잖아.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서. 산소 이동으로. 알았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 뭐냐, 산화수? 0이잖아. 그럼 이 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중요한 건 요 탄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얘랑 짝을 지어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여기서는 H2에서는. 산화된 거죠. 0으로. 마이너스 2보단 0이 큰 수잖아. 증가한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탄소는 플러스 4인데 이 안에 있는 C 6개 중에 4보다 큰 숫자가 하나도 없어. 산화수가 다 다르거든. 2 또는 뭐 0 뭐 이렇게 있어. 알았어? 따져보면. 여튼 니들은 산소의 이동으로 이 광합성도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CO2는 산소를 잃은 격이 되는 거야. 포도당으로 가면서. H2O는 산소를 O2로 가면서 얻은 경우가 되는 거죠. 산소 원자 수가 많아져서. 이런 식의 해석인 거지. 알았어?